이번에 CES에서 이제 부각을 받았었던 모델이 예. 디바이스가 뭐냐면 요게 이제 딱 요만큼 네. 약간의 조그만한 좀 카메라 같은 크기로 예. 달고 다니는 건데 네네. 얘가 내 음성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야 예를 들어 지금 나 택시 타서 네. 창근만 작가님이 스튜디오에 가야 되니까 택시 불러서 여기 목적지 입력해가지고 한번 불러줘. 네. 그러면은 네. 내가 앱이랑 연동돼서 아. 카카오 택시에 예. 목적지 입력하고 실제 결제까지 해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나의 음성을 인식해서 내가 지시한 거를 정말 비서처럼 네. 이제 작동을 시켜주는 이제 디바이스가 굉장히 큰 부각을 받은 건데 네. 애플이 네. 제가 봤을 땐 그거를 제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네요. 뭐 시리도 있고. 네. 예. 게다가 이미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우리의 데이터를 다 이때. 예,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그런 OS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AI에 대한 역량만 어느 정도 수준 위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충분히 이미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 디바이스 생태계 내에서 그 AI를 도입하여 다시 한번 또 디바이스 내에서의 새로운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이 디바이스 시장 내에서의 좀 선도의 지위를 좀 더 견고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애플은 이번 올해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새롭게 출시하는 아이폰이 대부분 하반기에 발표가 되는데 그에 앞서서 애플이 그 WMDC에서 이제 한 차례 발표를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AI 관련된 발표와 함께 올해 그 AI와 관련된 스마트폰 내지는 특정한 뭐 디바이스에 대한 출시를 뭔가 발표를 해준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 사람들로 하여금 네.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예, 제가 지금 책을 봤더니 애플이 그래도 AI에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투자를 해왔다고 그렇게 그쵸. 쓰여 있더라고요. 예. 특히나 인수를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애플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 이제 그 앞으로 항상 치고 나가는 게 아니고, 아, 그렇죠. 예, 이제 어떤 게 이제 그 돈 벌 모델이 보일 때, 그때 이제 치고 나가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핸드폰 사업에 있어서 1등은 아니지만, 그쵸. 노키아가 1등이었지만, 이제 뒤에 이제 돈 벌거리가 보이면 치고 나가는데, 지금 이것도 사실상 지금 생성 AI라고 하는 게 크게 돈을 벌기가 어려운 구조라, 지금 이렇게 좀 개구리 같이 움츠리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예. 그런 걸 보면은 삼성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인터배터리 다녀왔었는데 네네. 삼성 SDI에 조금 더 집중해서 봤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도 얘기한 게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당장 이게 돈이 될 시장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네. 굳이 막 이렇게 가진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애플이 말씀하셨던 그런 포인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점이 애플이 있긴 합니다. 네. 예. 삼성도 또 그런 게 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AI라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늦어 보일 수는 있죠. 네. 하지만 그거를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물밑에서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더 뛰어든다라고 했고 네. 삼성도 사실 올해에는 그런 움직임이 더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얘네가 얼마나 더 잘 할 것이느냐. 네. 왜냐하면 이미 성공 DNA들이 다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는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당장 삼성전자 애플을 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네.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들이 돈을 투자함에 따라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예.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네. 내용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예. AI라고 하는 게 이제 만약에 42.19 마라톤이다. 그럼 지금 한 1km나 2km 정도밖에 안 나간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본격적으로 작년에 큰 한 발을 내디던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그럼 엔비디아도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갔고. 네네. 그런데 그 지금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주가가 뭐 꼭대기네 어쩌나 이런 말들이 많아서 막 갑자기 뭐 출렁이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는 뭐 내부자가 팔았는데 내부자가 팔면은 항상 꼭대기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데 엔비디아도 지금 당장 그럼 팔 필요는 없겠네요. 저는 그래도 굳이 팔아야 되나? 그렇죠. 네. 예. 이미 이 AI라는 패러다임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다가 엔비디아는 그 중에서도 반도체 중에서도 대장적 대장이니까. 기업인데 네.
아직 이를 대체할 만한 경쟁자가 딱히 안 나왔잖아요. 네. 근데 굳이 이런 기업을 팔 필요가 있나? 네. 심지어 엔비디아는 GPU를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도 꾸리려고 하는 거고, 네. 심지어는 이미 자기네들이 제일 잘 만드는 걸 아니까 네. 이거를 어떤 새로운 시장으로 또 뛰어들어서 돈을 벌어야 될지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게 네.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대표적으로는 최근 이제 음성인식 관련된 사운드 아웃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AI 신약 개발 쪽 리커전이라든가 네. 이런 기업들에도 투자를 할 정도로 예. 이제 몸집을 불려나가려고 하는 진짜 공룡급이 되려고 하는 기업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장기적으로 계속 주목을 해야 괜찮을 것 되는 같다. 네, 예.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AI에 대해서 말씀 감사하고요. 자, 밸류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 밸류업이 이제 2월 초, 1월 말경부터 이제 좀 이렇게 부각이 되기 시작해가지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한참 부각이 되다가 또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내놓는데 하니까 그때 약간 좀 실망했는지 그때 이제 너무 이거 강제성이 없어서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약간 조정을 받았다가 그래도 여전히 보면 이제 외국인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그쵸. 외국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게 당장 뭐 끝날 그럴 만한 섹터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외국인들도 계속 사들이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사실 저나 대표님이나 성장주를 좋아하잖아요. 네네. 예, 특히나 둘 다 좋아하는 게 구조적 성장을 예, 좋아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큰 성장을 좋아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 큰 성장이라 함은 모름지기 얻는 것도 크겠지만 반대의 리스크도 이제 내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장주라 함은 싸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냉정하게 네. 네네. 지금 싸진 않지만 지금 네. 돈을 벌진 않지만 앞으로 더 많이 벌 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러한 매매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 예. 네. 쉽게 말해 이제 가치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인 네. 건데 네.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올해야말로 정말 기회가 온 게 아닌가. 아, 좋은 기회다. 네, 저는 네. 너무나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저조차도 사실 처음에 주식을 입문할 때 가치 투자로 공부하면서 입문을 했는데 네. 정작 한국 주식에 이걸 대입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됐거든요. 네. 네. 이게 싸다고 사니까 안 오르는 거예요. 네. 계속 싼 거예요, 그냥. 네. 이거 도대체 언제 오르는 거야? 배당만 받고 맞습니다. 이러려고 주식 투자한 게 아닌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가치 투자를 버린 지 오래됐어요. 네. 냉정하게. 네. 하지만 올해야말로 저는 앞으로 한 2, 3년간은 네. 가치 투자를 할 만한 좋은 판이 깔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사실 이것 때문에라도 한국 주식 시장에 기회가 온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도 봐요. 네. 이 부분이. 네. 저는 이 주주환원이라는 대전환의 움직임이 사실 많은 분들이 저도 이거를 깊게 공부하기 전까지는 네. 이거 그냥 단기적인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총선 앞두고 네. 한 차례 그냥 펼치는 약간 쇼 같은데 네. 뭔가 테마주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시장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특히 외국인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테마를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선호하진 않을 텐데 이 뭔가 있다. 네. 뭔가 있다 싶어서 제가 그때 그 1, 2주간 잠을 못 자고 계속 봤어요. 네. 도대체 뭐냐? 이거 뭐냐? 이거 일시적이냐? 장기적이냐? 장기적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확신을 가졌어요. 네. 이거 단기적이 아니라 이거 구조적 변화다. 네. 이거 드디어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탈피할 수 있을 만한 큰 발을 내딛었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정책을 굉장히 단순하게 봐요. 그리고 되게 특정 단기 테마로 보고 그래서 더 이번 정책적인 발표에서 이제 강제 조항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네. 실망하고 팔고 네.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거를 더 깊게 보시면 네. 정부가 그렇게 움직이기 전부터 이미 기업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 네. 네, 이게 2022년 말부터 그게 본격화가 됐었습니다. 아, 네. 이 자료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자사주 소각 추이인데요. 네. 자사주 소각 추이의 건수랑 금액에 대한 규모를 봤을 때 네.
2022년부터 이게 급격히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네네. 근데 이게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정책은 올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이미 네. 주주 환원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이건 정부 정책에 대한 테마가 아니다. 네. 이거는 뭔가 우리나라가 체질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봤더니 기업들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네. 뭘 바뀌고 있느냐? 지배구조가 바뀌고 있더라고요. 네. 대표님도 이제 탐방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특히 중소기업 탐방 가면은 예. 대표님들이 네. 다 연령대가 많아요. 예. 거의 은퇴 정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네네. 이미 우리나라 대기업들은요, 이미 지배구조가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2세 경영, 3세 경영, 4세 경영 하고 있죠. 네. 삼성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근데 이게 바뀐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 경제적인 구조의 역사가 거의 한 60년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초기에 창업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분들이 60년간의 역사를 거의 이제 만들어 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자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게 사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사업가 대표님들은 공감을 하실 테지만, 저도 작년에 처음 이제 사업을 차리면서 네. 느꼈어요. 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네. 많이 나가죠. 아, 예. 이게 뭘 해도 예. 내 돈이 너무 많이 나가던데. 네. 정부가 세금을 이렇게까지 많이 걷는다고 하면서, 야, 이거 돈이 벌리는 게 맞나? 하면서 괜히 지키게 되더라고요. 지키게 되고 아끼게 되고, 뭔가 더 이 기업이 내 것처럼 여기게 되고, 네. 뭔가 더 소중해지고 이러면서 자꾸 더 아끼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대한민국 경제 금융 역사에서 처음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더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훨씬 더 강했겠죠. 예, 예. 정말 이 내 모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또 어디서 금융 경제 교육을 특별하게 받은 적도 없을 거예요. 분명.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내 거 잘 지키면서 어떻게든 해보자 네. 라고 하니까 뭐 네. 주주들을 챙길 여력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 거 이런 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네. 주주 환원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예. 구조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게, 보시면 한국이 최근까지 보면 주요국 중 배당 성향이 가장 낮고요. 예, 맞습니다. 예. 국가 10년균 평균 주주 환원율만 보더라도 미국은 90%가 넘는데 네.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도 낮아요. 네. 3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3분의 2는 주주 환원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심각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네. 지배 구조의 요인이 사실상 컸다. 음. 근데 이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바뀌면서 2세 경영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게 자녀들 입장에서는 좀 달라요. 네. 이게 내 회사는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네네. 물려받았어. 네. 이들은 뭘 해야 돼? 이들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 왜냐? 돈은 이미 있으니까. 예. 안정화에 돈이 있는데 내가 이 물려받은 이 기업을 가지고 낙하산이라는 말 이런 것들을 안 들으려면 네. 일단 직원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돼. 그 다음에 물려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아야 돼. 네. 그 다음에 주주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어. 대중들에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좀 더 기업을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네.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한 움직임을 더 펼칠 수가 있는 네. 이제 시대적인 인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네. 있다는 거고, 네. 심지어 이 자녀들은 대표적으로 많은, 저도 탐방 가서 물어보거든요. 네. 대부분이 네. 자녀분들이 다 미국에서 경제, 그렇죠. 금융 이런 교육을 공부하셨죠? 받고 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미 미국은 1980년도 때부터 네. 주주 환원 이렇게 적극적이었던 기업인데 네. 그런 기업들을 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게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대기업들은 지배구조의 변화와 함께 주주 환원율을 계속 높여가는 과정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요즘에 그런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 이런 움직임이 이미 불이 지펴져 있던 상황에서 네. 정부는
불이 꺼져 있는 상황에서 불을 지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불이 지펴져 있는 상황에서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부채질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불은 더 활활 타오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대기업들이 지배구조의 마무리 단계 이후로 실질적인 주주 환원을 하고 있으며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네. 앞으로는 분명 중소기업들에게도 그런 움직임들을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코스피의 PBR이 1배가 안 돼요. 네. 그 말인즉슨 여전히 싼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고, 네. 특히나 이런 가치주들은 더더욱 쌉니다. PBR이 0.456배인 기업들이 여전히 많아요. 예. 근데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진짜 싸다고 해서 살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얼마나 올까라고 봤을 때 네. 올해는 네. 그런 기업들을 사 모을 수 있을 만한 좋은 기회이지 않나. 왜? 네. 그런 밸류를 업사이드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네. 기업들과 국가 주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 구독자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옛날에는 오래전 얘기죠. 예, 그때는 이런 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예. 이제 대기업들.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 경영권을 보장해 줄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어거지로 이 기업 공개를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액면가로 기업 공개를 했습니다. 예, 예. 삼성전자 같으면 지금 100원에 기업 공개를 한 거죠. 예를 들면. 그러네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오너들이 하기가 싫은데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하지만 이거는 니네 거라고 해줄게. 사실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이게 1세대들은 이게 내 기업이다 이런 게 이제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2세대는 이제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뭐 그렇죠. 영국에서도 공부하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경영학 쪽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인드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배당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되게 긍정적인 것이죠. 네, 주주 환원, 소각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미국이 아까 보셨다시피 주주 환원율이 90%가 넘어요. 근데 이런 네. 미국이 네. 우리가 딱 그냥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네. 야, 미국 역시 경제 선진국이고 얘네는 깨어있고 역시나 자율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네. 얘네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냉정하게. 네. 결국 압박을 받았었던 거였거든요. 네네. 이게 내부적인 지배 구조도 바뀌고, 네. 그 다음에 정부의 압박도 있었고 했다 보니까, 네. 철저한 당근과 채찍이 어우러지면서 네. 이들도 그걸 하니까 도움이 되는 걸 아니 그렇게 네.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이 방향성, 네. 너무나 이제 저는 솔직히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네. 다만 여기서 물론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네. 저는 이렇게 봐요. 공부를 안 하던 학생한테 선생님이, 부모가 공부 좀 해 네.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야, 너 공부 안 하면 너 게임기 뺏는다? 네. 야, 너 공부 안 하면 너 용돈 없어? 네. 너 공부해야 돼. 강제로 막 기숙학원 보내놓고 이러면 그 학생이 공부를 할까에 대한 부분인 거죠. 네. 오히려 더 반감사고 안 할 수 있다. 공부와 아예 손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정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네. 이게 막 안 하고 있던 기업들에게 너네 해야 돼, 무조건 해, 이런 식으로 강압을 하고 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저는 그런 점도 그거는 있겠네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네네. 차라리 점진적으로. 네. 그래서 사실 정부도 발표를 해준 게 하반기 이후로는 지수 편성하고 ETF도 만들고 한다 하거든요. 네. 이 자체가 이제 하나둘씩 당근을 만들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네, 예. 당근 만들고 너네 이거 하려면 해, 우리가 이렇게만 해줄게.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채찍을 들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점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방향성으로 봤을 때 네. 정부도 조금씩 이제 당근과 채찍을 같이 병행하는 구조가 만들어만진다면, 네. 이미 불이 지펴져 있는 기업들에게 더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면서 이러한 흐름을 구조적으로 더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네. 기대를 하는데, 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네. 저는, 대표님은 주식 투자가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전혀. 네. 저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 배당이라는 구조를 주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경제 3대 주체가 기업, 국가, 정부, 그 다음에 가게, 개인인데, 이 3대 요소가
사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기업에 투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가에게는 세금이 부여되면서 이게 결국 돈이 돌면서 경제가 좋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지금의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고 하는 주주 환원적인 대전환의 움직임 자체가 네. 기업을 시작으로 정부가 부채질하고 있고 한데 아직까지는 우리의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인식이 네.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런 것만 조금씩 개선된다면 네. 우리가 그래도 네. 그래도 사실 지금까지 못 믿었던 게 있어서 100% 신뢰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응원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응원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혹은 기존에 내가 가치 투자를 선호했다면은 네. 그래도 조금씩 더 할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면은 네. 이게 3대 요소가 고루 다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면서 네. 우리의 이제 주식시장도 살고 그다음에 경제도 살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도 실제로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되게 장기적이면서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네. 실제로 우리가 경제 선진국 반열로 차근차근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해서 저는 이제 사실 다른 채널도 제가 요즘 안 나간 지가 오래됐어요. 예. 왜냐면 바쁘기도 하고 저희 채널이 또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네. 보니까. 네. 네. 근데 올해 들어서 제가 다른 채널 많이 나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이런 얘기를 좀 더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예. 예. 그래서 우리의 투자자의 인식이 좀 더 한국 주식시장을 도박판, 투기판, 매매 이런 쪽으로만 포커싱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진정한 투자. 그래서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네. 기업이 열심히 사업해서 돈 잘 벌고 버는 만큼 주주들에게도 돌려주고 예. 국가에게도 환원하고 네. 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좀 잘 될 수 있는 네. 이런 구조를 좀 개인적으로 꿈꾸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에 매력을 느끼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게 바로 그러한 나비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정부가 기업이 변하지 않는데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뭘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바뀌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럴 때야말로 제가 뭐 그렇게 영향력이 큰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말을 해보면서 네. 이게 나비 효과로 좀 만들어지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